안녕하십니까, BJ 빅머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침부터 제가 좀 다른 일을 좀 마무리한다고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조금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짧게, 짧고 굵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KBS 1 라디오를 대기업의 납품 과 같이 뭐 요런 어 이게 또 웃기는 얘기 하나 제가 좀 드리면
이 협력업체 이 구조가 또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대기업은 현금화를 해서 자기네들이 뭐 카드를 돌리던 뭐 금융사 지주회사를 돌리던 은행과 통하든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금융지주 분리법에 의해서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악용을 할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현금화를 해서 그 기업들 아니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유보금을 막 만들어서 예, 계속해서 이자를 불리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어음을 줍니다. 어음을 줘요. 3개월, 6개월치 어음, 뭐 장기적으로 1년짜리 어음 줘서 아예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할 땐 어음으로 납품하고 아니 현금으로 납품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격을 다시 뭐라 그래야 돼요? 납품가를 받는 거 매출을 일으키는 데에는 어음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참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걸 선순환 구조로 바꾸려면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현금 지불 능력이 좀 높아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낮아. 아무래도 아무리 저기 안 된다고 쳐도 현금 지불 능력을 원자재비 구매하는 정도나 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보통 제조업체에서 10,000원의 제품을 뭐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치면 보통 순수 마진 비율이 30% 이하입니다. 진짜 순수 마진은 거의 10%대 미만이 되겠죠. 근데 일단 경상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대충 따지고 보면 원자재비 들어가는 게 한 30% 들어가고 인건비 비중이 한 50% 들어가요. 그래서 제조 단가 낮추기 위해서 결국 원자재비를 적게 싸게 해서 한 20-30% 이하로 떨어뜨리고 인건비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비율상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 수 없어.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 인건비 지급만큼에 대한 부분을 대기업 쪽에서 또는 그 매출처에서 이런 부분은 일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좀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중소기업이 그 인건비에 대한 비중에서 원자재비 구매하고 그런 납품을 하기 위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100%로 돌아가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분은 어음을 주더라도 현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또 뭐 여기다 빗대어 얘기하면 이 가진 사람들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진 사람들 토지 건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지. 대신 이제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증빙이 돼야지 이게 세금 추징도 좀 되지. 이 너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령만 자꾸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핵심 요청은 뭐냐? 핵심 요청이란다.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이 결국엔 어떤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그 발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기술 개발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 아침 김 원장의 성공 예감의 내용이었어요. 네, 잠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 내용은 멀티캠 설정을 제가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오늘 볼 내용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짧고 굵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한 20분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왼쪽 편에 우리 정실 및 카페를 보면 정말 복잡하고 이게 순서가 섞여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하다못해 이걸 자주 보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보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 파트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 말고 맞나? 여긴가? 오늘의 뭐야 여기 안 나와있네. 어디 나와있어? 밑에 나와있나? 금주의 추천 정책자금 말고 기타 유관기관 이거 카테고리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실 및 카페에 회원 가입을 기본적으로 해야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회원 가입은 기본이죠. 카페니까.
정실미에 보시면 네, 왼쪽 카테고리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 정도 되어 보이는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이 있습니다.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뭐 금주라기보다는 금년이라고 봐야죠. 뭐. 자, 그러면 금주의 이색 정책 정보를 볼게요. 이 게시판은 정회원 이상 읽기가 가능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회원 가입 좀 하시고, 자, 아이, 자, 자동으로 비번이 입력이 안 돼 있네. 자, 저장 안 함.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무조건 처음에 공지사항이 나와요. 공지사항 나오는데, 자, 한번 2017년에 이색 창업, 이색 창업이란다. 이색 정책자금에 대해서 보면 2017년 3월 달에 나온 정책자금이 두 개 있네요. 네,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내용은 자, 2017년 지금이잖아요. 이게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 네, 끝났을 거야 아마. 레저 장비 산업 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레저 장비 사업, 레저 장비, 레저니까 레저, 스포츠 뭐 이런 거 즐기는 거죠. 레저 장비 산업 개발 지원 사업 기술 사업화 세부 트레이닝 공고인데 이게 좀 특이한 사업이에요. 왜 특이한 사업이냐면 자, 산자부 장관에 의해서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R&D를 성공을 했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성공했어. 그 다음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기획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개사인데 자, 해저 레저 장비 부품 소재 포함해서 모든 성공 판정이 된 건데 기술 보유 중소기업인데 이걸 사업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지식 서비스업과 제조업, 네. 대한민국 관련된 정책자금의 100%는 다 90%는 지식서비스 기반과 제조업입니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기반 비율이 점점 지식서비스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보통 제조업 70%, 지식재산 서비스업 20%,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를 또 보라고요. 좀 더 특이한 사업들, 네, 뭐 여기 내용 잠깐 한번 보고 가라고 해서 네, 보면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을 하고 관리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아무리 관리기관 해도 그렇지 기업에 지원된 돈을 관리기관이 지급을 한다.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방법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정된 기관, 선정기업인데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는다. 용역을 받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는데 이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을 한다. 그 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네. 선정기업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바우처 같은 거네요. 근데 바우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쿠폰을 주는 거네. 해서 관리기관인 중진공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된 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비 계상을 하나 봅니다. 상계를 하나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아무튼 70% 그리고 자, 그 다음 이거 누차 얘기했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말고 제가 하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국가과학 국가가 여기서는 내셔널이 되겠네. 내셔널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앤 인포메이션 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이렇게 되겠어. NTIS 그래서 확인을 해서 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공문을 이제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사업화 추진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화 추진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하면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인데, 자, 정부 지원은 70%라고 해서 최대 4,900만원, 기업은 30% 해서 총 사업비가 7천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7천만원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 4,900만원, 기업 부담금 2,100만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사업화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란다. 이 기술을, 이 제품을, 제품이라기보다는 개발된 기술, 제품, 개발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이 양산화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요 7천만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지원되는 비용들은 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이제 양산 제품이니까 별도의 인증이나 성적서 있어야 되고, 당연히 금형은 제외해주네. 금형은 당연히 지원 안 해줘요. 네, 이게 비싸기 때문에 얘는 이거 7천만원 갖고 금형 한 3개 뜨면 끝나. 없어. 그리고 성능 분석료 이런 것들, 다음 디자인, 브로셔, 홍보, 마케팅, 또 수출 상담에 참가 비용, 연구소 등 장비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해서, 자,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래요. 이 내용. 네, 이색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 시험 기관 이런 데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런 용역. 용역이라는 게 서비스죠, 결국. 해서 뭐 성적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출시 제품을 제작하는 어떤 제작 업체한테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고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관한테 돈을 누가 준다? 그 돈을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다가 이렇게 돈을 준다. 즉 누가? 여기 관리기관이 특이해요. 관리기관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요? 중기청에 있는 유관기관인 기정원에서 하거나 또는 산자부 유관기관인 상기평, 상기원, 애기평에서 이렇게 관리기관, 전문기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긴 특이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거기 은행, 중기청 은행인 중진공에서 이 관리기관, 즉 관리기관에서 누구한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절차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총 5천만원이고 정부 지원금 3,500, 기업 부담금 1,500만원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보고서 같은 걸 만들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특이하게 이색적이다라는 내용이, 이 사업이 이색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정기업은 돈 구경을 못한다는, 선정기업은 돈 구경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중진공에다가 돈을 내야 돼. 중진공에다가 돈을 입금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중진공에다 돈을 입금을 해서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네요. 네. 참, 아이디어가 좋아. 기발해, 참. 비상해. 요런 사업이 있고요. 참 특이하네. 중진공에서 한다는 게 특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용역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개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야지.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 보조금은 보조금도 돈을 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건 보조금 사업도 아니네. 내 돈으로 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애매한 사업이다. 아무튼 자, 두 번째 2017년도에 나온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이 1년 내내 2월부터 12월 달까지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아까 그러고 보니까 그거 언제 하는지 못 봤네.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날 나왔으니까 아마 대부분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먼저 이제 요걸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 식품 음식 영업자, 이거에 대한 해당 내용인데 사업비 예산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자, 그럼 총사업비가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잖아. 총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원이구나. 1000만원이고 그 중에 500만원을 무상지원인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내 돈으로 다 한 다음에 증빙하는 거야. 자, 이것도 특이사항을 한번 보면 특이사항으로 한번 보면 특이사항이 뭐냐, 일반 음식점의 주방을 개방형 주방으로 개선을 한대. 개방형. 이렇게 주방이 다 보이게 한다는 거죠. 필요한 시설 자금을 50%.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만원 중에 500만원.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식당을 운영하는 회원님들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어떤 오빠라는 분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특이한 사항. 아, 이게 뭐가 특이한 거야 도대체. 자, 중요한 건 이게 보니까 개선자금 지원 사업이 여기도 나와 있죠. 보조금 목적의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후 교부. 자, 무슨 말이냐, 확정이 되고 이 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 모든 돈 1000만원을 누구 돈으로 써야 돼? 내 돈으로 써야 됩니다. 내 돈으로, 기업 돈으로 먼저 개보수 비용과 제 조리장, 바닥, 뭐 청장, 출입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위생 설비, 에어커튼, 환기실, 공조기 이런 것들, 왜 오픈되어 있으니까 주방이 이런 것들을 하고,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첨부해서 500만원 이내에 이걸 다 해야 돼. 너무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걸 다 해가지고 개방형 주방을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언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 돈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뭐 대금지구 관련 서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이렇게 해서 현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추후에 어떻게 해요? 보조금 지급을 요청을 해서 받는다. 참, 주방개보수 작업.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뭐 블라블라 평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특정 사항이 뭐냐면, 영업장 규모 100제곱미터 이하를 우선 선발하고 대물림 식당, 자영 식당, 국민 다소비 식품, 취급 식당, 지역별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고요. 이제 특정 사항이 뭐냐면, 또 보조 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만약에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그렇습니다. 네,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되고, 다음의 사유.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보조금 환수할 저기가 아니지. 부득이하게 폐업했는데 개방형 하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나중에 제출해야 돼요. 뭘 제출해야 되냐면 그 보고서를 또 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 보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구나. 자, 아까 거 봤던 거 그걸 좀 봐야겠네. 레저 장비 여기를 좀 같이 한번 보면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네. 여기에 나온 내용이 아닌가 봐. 그러네. 다른 데 나온 내용이다. 자, 그래서 2017년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게 이거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특이한 사업들. 이건 작년 9월에 했던 거고요. 이거 말고 여기 안에 보면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 좀 지났어요. 이게 2016년 8월 말에 나왔던 건데, 이거 말고 요 밑에 보면 특이한 사업들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업들. 요런 거, 요런 거 특이한 사업이 여기 있어요. 요게 뭐냐면 중소기업 저가업종 지원 신청,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뭐를 할 수 있다?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제출이 되면 이거에 대한 동반성장의 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조달청에 이제 납품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방송 좀 늦게 해가지고 제가 좀 부실하게 늘 요즘 들어서 자꾸 늘 부실하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서울시에 해당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 한번 이거 한번 보면 재미있는 내용 이거 많아요. 자, 서울시가 5년간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5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 안심 상가 제도라고 하는 게 2016년 처음 도입을 해서 3천만원 상가 리모델링 비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4월 28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물주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 한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서울 안심 장기 안심 상가 인증 사진도 주고 인증 마크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네요. 그래서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이 건물주한테 이런 걸 지급을 해주는구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이 이제 노화가 되니까, 사용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방송 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확보도 해야 되고 기술개발 영위를 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색 사업을 어디서 보면 된다? 왼쪽 카테고리에 보면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에 제일 끝에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에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정책 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정리를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체계가 잡혀서 본인이 어떤 컨설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정리가 돼야지 알려주기가 좋습니다. 뭐 그냥 여기저기 여러 개 컨텐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정실미 카페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머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방송은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바이바이.